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과 한국TV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가존의 직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늘 오전 15명의 백신 로또의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각각 3명의 당첨자가 나왔으며 오렌지 카운티에서 1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여파 속에 LA 한인타운 일대를 비롯한 LA시에서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줄었지만 과속과 난폭 운전 등으로 체감 위험은 더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에 최소한 1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히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한국행을 확인하며 양국의 우정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으로 불리는 털사 인종대학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가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미국 내 일자리 약 56만 개가 늘어난 데 대해 지난 100년 동안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한 정지 조치를 2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5월 고용지표가 기대를 밑돌았음에도 긴축 부담을 덜었다는 안도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9도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갑자기 사례로 인해서 재채기를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네, 오늘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 이글폴스 골프 코스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최하는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이은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은 기자. 네, 저는 지금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최하는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열리는 팜스프링스 인근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글폴스 골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44명이 샷건 방식으로 참가한 골프대회에는 이 시간 현재 라운딩을 마친 상황입니다. 골프대회 참가자들은 라운딩 후 휴식을 취하고 현재 주최 측의 태점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인 6시부터는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뱅킬룸에서 참가자 전원이 저녁 식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7시 넘어서부터는 오늘 대회 시상식과 함께 래프를 통해 푸짐한 경품 행사가 열립니다. 경품 행사를 마친 후에는 오늘 골프대회에서 마련한 수익금 일부를 한인사회 비영리 봉사단체인 한인형천연회관 KYCC 송정호 관장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곳 팜스프링스는 오늘 날씨가 100도를 넘는 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커뮤니티가 함께하고 한인사회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를 위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이번 자선 골프 대회를 한껏 즐기고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후에 열릴 시상식에서는 남녀 챔피언 2명, 장타 부분 남녀 우승자 2명, 근접 부분 남녀 우승자 2명, 그리고 보비 부분 남녀 우승자 2명 수상자들을 선정해 온오프 드라이버와 하이브리드, 야마하 드라이버와 외지 등이 부상 등으로 증정됩니다. 골프대회에 참가한 참가자 전원에게도 구디백이 증정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래플 경품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행사 이틀째인 내일은 참가자들이 프리 라운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골프대회장에서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늘 15명의 백신 로또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주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가주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로또 백스포더 윈의 추첨이 4일 열려 15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각각 3명의 당첨자가 나왔으며 오렌지 카운티에서 1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산루이스 오비스포,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당첨자들이 나왔습니다. 주정부는 당첨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당첨자들에게 전화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첨된 15명에게는 1인당 $50,000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번 추첨은 가주에서 최소 한 번이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12세 이상 주민 2,150만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정부는 일주일 뒤인 오는 11일 또 한 차례 추첨을 통해 주민 15명을 뽑아 이들에게 각각 $50,000씩 상금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오늘과 11일 두 차례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1인당 $50,000씩 총 $150만 수여됩니다. 가주 경제가 전면 오픈되는 오늘 15일에는 10명을 뽑아 1인당 $150만 총 $1,500만 나눠주게 됩니다. 상금은 당첨자가 2차 백신까지 모두 완료한 후에 수여됩니다. 가주 보건국이 당첨자에게 전화로 일단 통보하게 되며 전화 연락이 되지 않으면 텍스트나 이메일로 당첨 사실을 통보합니다. 96시간 내에 당첨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당첨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당첨자 자격이 안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추가로 몇몇을 무작위로 추첨해두었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재소자이거나 가주 복건국 직원, 가주 보건국 직원, 그리고 이들의 직계 가족들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가주 내 직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젯밤 가주 작업환경안전청이 어제 통과시킨 규정에 따르면 가주 경제가 전면 개방되는 6월 15일부터는 직장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도 일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안전청은 어제 통과시킨 관련 규정은 앞으로 수주일에서 수개월 정도 적용되는 한시적인 규정으로 추후 추이를 보고 직장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보다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국경세관보호국 LA 지부는 올여름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하루 평균 18,000명으로 지난해 여름에 4,500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올여름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손대지 않고 공항 수속 절차를 마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등 보다 안전한 공항 이용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의 여파 속에 LA 한인타운 일대를 비롯한 LA시에서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줄었지만 과속과 난포운전 등으로 체감 위험은 더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건수는 여전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LA 한인타운 일대인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선 총 37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890건에 비해 54% 줄어든 숫자입니다. 뺑소니는 52%, 음주 및 약물운전 연관 사고는 10%, 보행자 사고는 63%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12개월 동안 LA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57명입니다. 이는 그전 12개월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6명이었던 것에 비해 4.4% 되레 늘어난 것입니다. 4년 전 같은 기간에 240명과 대비해서는 7%나 증가한 것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할 만한 위험한 사고는 되레 증가한 것입니다. 주 원인으로는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이 과속을 많이 한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으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집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미주 한인 저스틴 전 감독과 코고나다 감독이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시선 부문에 나란히 초청됐습니다. 저스틴 전 감독은 자신이 감독을 쓰고 각본을 쓰고 감독 주연을 한 영화 블루 바이오로, 코고나다 감독은 데레사 박씨가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린 콜린 퍼웰 주연의 로봇 영화 애프터 양으로 각각 주목한 시선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저스틴 전 감독은 썬댄스 수상작 굿과 진출작 미스 퍼플에 이어 세 번째 영화로 칸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코고나다 감독은 존조 주연 영화인 컬럼버스가 썬댄스 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열리는 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영화로는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 비경쟁 부문에, 홍상수 감독의 당신 얼굴 앞에서가 올해 신설된 칸 프리미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등이 출연한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 직면해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재난 영화입니다. 올해 경쟁 부문에는 개막작인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신작 아네트를 비롯해 24편이 올랐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및 미 전역의 주민들에 비해 삶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SC 대학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해 지난 2일 발표한 돈 사이프 유니언뱅크 LA 삶의 질 바로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LA 카운티 주민들이 가주 전체 및 전국 주민들보다 삶의 질적인 면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뜻하는 1점부터 최상의 만족도를 뜻하는 7점 중 LA 카운티 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4.3점에 머물렀다고 USC는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점수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전 국민과 이 가주 전체 주민들의 만족도인 4.7점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비 이 같은 점수 격차는 올해 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내년에 LA 카운티를 떠날 계획을 가진 주민들이 10%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대비 4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에는 LA 카운티 주민 7%만이 LA를 떠날 계획이 있고 16%가 카운티 내에서 이사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LA 주민 10%가 카운티를 떠날 계획이 있고 14%가 카운티 내에서 이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LA 카운티 지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오히려 높아져 소비자 심리가 정체되어 있는 가주 전체 및 미국 전체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고 USC는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은 또 지역 내 범죄, 밴들리즘, 마약 및 알코올 남용 등이 지난 2019년 대비 줄어든 것 같다고 답해 긍정적인 변화도 보여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강행했던 셧다운 속에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 등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으로 $200만 배상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때 교회들에 내려졌던 셧다운 관련 소송에 $200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팬데믹과 관련해 교회에 강력한 규제를 지시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1일 샌디에고 지역 펜테코스탈 교회의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3차례 제기해 승소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다른 리테일 업소들보다 더욱 엄격한 코로나 관련 방역 및 안전 수칙, 인원 제한 등이 내려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8분입니다. 금요일 5시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정체 구간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5번 사우스와 교차된 다음 구간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6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1마일에서 20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19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19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와 놀스 양방향 모두 오늘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게이지 애비뉴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힐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7마일에서 21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 101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17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콜드워터 캐년 애비뉴 사우스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헤스켈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9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에 최소한 1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히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접종자 추이가 유지될 경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이 힘겨운 전투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선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37만 1000명의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3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중 1회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은 63%고 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하루 평균 백신 접종자를 산출하면 약 56만 4천 명이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800만 명의 성인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의 통계를 놓고 보면 이 목표에 미달하는 셈입니다. CNN은 현 추세대로라면 7월 4일에는 성인의 약 68%가 최소한 1회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목표치에 600만 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70% 목표 달성 시점은 목표보다 2주일 뒤가 됩니다. 50개 주 가운데 12곳은 이미 70% 목표를 채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커네티켓, 하와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저지,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주 등입니다. 또 델라웨어, 일리노이, 뉴욕, 오리건, 워싱턴주 등 8곳과 수도 워싱턴 DC는 현 추이를 유지할 경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개 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곳입니다. 특히 엘레베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 등 3곳은 7월 4일까지 1회 접종 성인 비율이 5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한국행을 확인하며 양국의 우정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늘 미국 정부는 얀센 백신 100만 도스를 한국에 전달했다고 전한 뒤 두 나라 간 우정과 동맹은 깊고 매우 필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특히 그렇다고 언급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또 몇 주 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언급했듯이 이것은 미군과 한국군의 안전과 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정부의 모든 노력 덕분에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8천만 도스를 배포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5배 이상 많으며 미국 공급량의 13%라며 6월 말까지 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100만 회분 얀센 백신이 한국의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향했다면서 이를
이를 통해 우리는 한미 병력의 안전과 준비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101만 2,800도스는 한국의 다목적 공중급 유소성기인 KC-330에 실려 어젯밤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12시간 40분간의 비행을 거쳐 한국 시간으로 5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약사 리제네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가 좀 더 간편하게 환자들에게 투약될 수 있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식품의약국이 리제네론의 코로나19 치료제를 피하 주사로 투약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지난해 11월 FDA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해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70%가량 줄여주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FDA가 정맥 내 주입 방식으로 투약하는 것을 전제로 리제네론 치료제의 임시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맥 내 주입 방식이 일반적인 피하 주사보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정맥 내 주입 기구를 갖추지 못한 의료시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리제네론 치료제가 정맥 내 주입 방식으로 투여돼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하지만 기구가 없거나 투약 시간이 지연될 경우엔 피하 주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제네론은 지금까지는 일부 환자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항체 치료가 더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FDA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리제네론은 2분기에 100만 회 분량의 항체 치료제를 정부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단일 클론 항체를 섞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지난해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투약됐습니다. 또한 이 치료제는 백신처럼 감염 예방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달 미 고용시장의 증가세에 대해 훌륭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5월 미 일자리 보고서에 관한 연설에서 일자리 약 56만 개가 늘어난 데 대해 이것은 우리 경제를 지난 100년 동안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사례와 사망자가 줄었고 실업 신고와 기아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은 늘어났고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협조한 미 국민의 협력 덕분이자 지난 3월 시행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미국 구조계획의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온 프로세스를 가속할 때라며 의회에 계류 중인 인프라 투자 계획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5월 비농업 일자리가 55만 9천 개 늘어났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지난 4월에 실망스러운 고용 실적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난 양호한 실적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으로 불리는 털사 인종대학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가 증오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맨해튼의 소호에 위치한 블랙 월스트리트 갤러리가 3일 연속 페인트와 낙서 등으로 훼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갤러리는 1921년 5월 31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발생한 흑인 대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흑인 작가 21명을 초청해 전시회를 개최 중입니다. 갤러리 소유주인 니콜 라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갤러리가 문을 닫은 심야 시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흰색 페인트로 갤러리의 상호를 지워놓는가 하면 매직으로 출입문에 ETC 리얼 아트라는 낙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흑인 작가들의 전시회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인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낙서에 포함된 진짜 예술이라는 뜻의 리얼 아트라는 문구도 흑인 작가들의 작품을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갤러리 측은 뉴욕 경찰에 이번 사건을 신고하면서 증오범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러리 측은 이번 사건은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범인은 인종주의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아직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지만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도 이번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2년 동안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인의 게시물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없애고 팩트체크하겠다는 방침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20억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최소 2년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은 지난 1월 미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폭동을 부추기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이후 정지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독립적 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복구될 예정이라며 이는 페이스북 내부 제재의 최고 수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년 뒤 또다시 페이스북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ords do matter. Words do have an impact. We saw the impact on January 6th of words on social media platforms, and we've seen the impact of words as it relates to disinformation traveling around the vaccine, around election integrity.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 성명서를 내 2020년 부정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모욕했다며 다음번 백악관에 입성하면 마크 저커버그와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서 계정을 영구 정지당한 뒤 블로그를 개설해 활동해왔지만 반향이 크지 않자 폐쇄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정치인들의 게시물도 예외를 두지 않고 팩트체크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정치적 발언에 표현의 자유만 내세우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백악관은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를 2년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허위 정보에 단호한 조처를 할 책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에 대한 페이스북의 결정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소셜미디어 기업은 온라인에서 퍼지는 거짓 정보에 대처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항상 그렇듯이 그것은 기업이 내려야 할 결정이며 모든 플랫폼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그들은 오늘 결정을 명확하게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날 트럼프 계정에 대한 정지 조치를 최소 2년간 유지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만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행동을 바꿀 것이라는 데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사키 대변인은 언급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가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지난 1월 6일 의회 폭동 직후 계정 사용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발표로 2023년 1월 7일까지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페이스북은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의 결정은 2020년 부정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한 기록적인 7,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들이 검열과 침묵을 강요하고도 처벌 없이 넘어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며 우리나라는 더는 이런 남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계속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 더해 경기부양책의 효과라는 분석인데 백악관 경제참모들은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55만 9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다소 낮았지만 지난 4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은 4월보다 0.3%포인트 낮아진 5.8%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 발표 후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내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훌륭한 소식이라며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하락을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is progress, historic progress. Progress that's pulling our economy out of the worst crisis it's been in 100 years. 적극적인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게 민간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It's kind of the best you can expect out of an economy that's been given $2.8 trillion in stimulus. 백악관은 다만 아직 경기 회복 과정에 변수가 많다며 앞으로 경제 구조 개편 작업에 힘을 쏟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We expect there to be ups and downs. We expect there to be bottlenecks as we turn this economy back on. And our focus, the president's focus, is on executing an economic strategy that is working. 이 같은 신중함은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와 증세 방안 등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데다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지난 1월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계기로 전면 중단했던 정치자금 기부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결과에 불복했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계속 정치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후 재소집된 상하원 연석회의에서 당시 바이든 당선인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모두 147명입니다. JP모건은 자체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를 재개하도록 하되 대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던 이들 147명 중 일부에 대해선 2021, 2022년 선거운동 기간까지는 헌금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도 포함됩니다. 은행 측은 이후 개인별로 대상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JP모건은 사내 메모에서 우리 생각에 지금은 이 나라가 차이를 제쳐놓고 단합을 보여줄 선출직 관리들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민주주의에는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타협,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JP모건은 문재의 공화 의원 147명 중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2명과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에게 각각 $10,000씩 기부했습니다. JP모건이 연방의원 후보자들에게 기부한 총 $600만 300 중 거의 60%가 공화당 후보들에게 돌아갔다고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P모건과 달리 시티그룹은 이날 사원들에게 돌린 메모를 통해 대선 불복 의원들에 대한 헌금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락가락 언행으로 문매를 맞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관련 트윗을 올려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자 투자자의 분노지수가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트위터 평판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윗이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세를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옆 깨진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과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여성의 말이 마치 도지코인을 위해 비트코인과 결별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39,000 넘는 가격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머스크가 이 트윗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36,000대로 6.5% 내려갔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초 비트코인을 지지한 뒤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과 투자 등으로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돌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하고 도지코인을 띄우는 트윗을 잇따라 날리며 시장을 흔들어댔습니다. That's really what's been the gut punch here for crypto investors is for Musk to go all in 3 months ago and now basically do a 180 U-turn, which really came out of nowhere. Musk, you never know what's around the corner. 소셜미디어 마케팅 업체 어웨리오는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공격한 이후 트위터에서 그에 대한 평판이 저점을 찍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머스크에 대한 긍정과 부정 트윗은 같은 16%대였지만 가상화폐 트윗을 쏟아낸 지난달 긍정이 14.9%로 줄고 부정은 19.2%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평판 지수는 4개월 만에 25% 감소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점차 이 투자자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뭐 댓글 우리도 아니면 미국도 많이 올리거든요. 네. 굉장히 우호적이고 뭐 일론 머스크를 찬양하고 칭송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악플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머스크의 돌발 트윗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그의 트위터 팔로워는 지난달 300만 명 증가해 기업 경영자 가운데 가장 많은 5,648만 명입니다. 또 지난 1일 머스크가 뜬금없이 아기상어 최고라는 트윗을 올린 뒤 삼성출판사 주가가 장중 한때 10% 급등하는 등 그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선 경선 연기론이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는 원칙대로 하자며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경선 연기론이 왜 자꾸 불거지는지 YTN이 짚어봤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입니다. 몇몇 초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친문 성향이 짙은 민주당 권리당원까지 가세했습니다. 경선 흥행과 자강을 위해 경선 일정 연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가운데 일부도 경선을 미루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선출을 미루자는 대외적인 이유는 바로 흥행입니다.
지난번 우리 대표 선거 때 보신 이렇게 활기가 없는, 열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더 심하게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준석 돌풍으로 정치권의 변화를 원하는 민심이 강하게 확인된 만큼 경선을 늦춰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과 국민의힘 경선이 11월인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선 시간 끌기로 보일 뿐 반가울 리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요? 일부 초선 의원들의 경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선 연기 논의는 당 선관위와 대선 기획단이 출범하는 이달 중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쫓기는 후보와 쫓는 후보들 사이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진통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헌법상 나이 제한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권 여론조사에서 3% 지지를 받으며 첫 등장했습니다. 대권 언급은 자제해달라며 경계에 나선 가운데 충청을 찾은 당권 주자들은 너도 나도 윤석열을 외치며 충청 대망론을 한껏 띄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권 여론조사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지율 3%로 4위, 국민의힘 내부 주자를 모두 제치고 당내에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권 주자들을 좀 빛을 발하게 하는 어떤 형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수치는 앞으로 좀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떤가. 헌법에 규정된 나이 제한으로 대선엔 출마할 수도 없는 이 전 최고위원, 경쟁만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며 당권에 집중했습니다.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충청 연설회인 만큼 중진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친가이기도 한 충청 대망론을 띄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로부터 모든 후보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충청 대망론이 충청 현실론으로 꼽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조국, 해선 사건 이거 빨리 조속히 이 범인을 잡아서 이준석 돌풍에 대한 견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5명이 보면 공정하게 그 메시지나 멘트를 대변해야 되는데 오는 7일부터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남은 3차례의 TV토론에서 다시 격돌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자맹에 들어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폭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국민의힘 입당설이니 장모 논란 정면 돌파설이니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작 윤석열 전 총장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0원짜리 지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입니다. 윤 전 총장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에서 비판과 비아냥이 쏟아진 겁니다.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술자리 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윤 전 총장이 발언의 맥락이나 장모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 발언의 원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공식 입장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변호인단의 활동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흘 사이 친가가 있는 충청, 외가가 있는 강원, 그리고 수도권까지 여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면서 입당에 무게가 실렸지만 윤 전 총장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보를 돕는 법조계 인사가 이른바 측근으로서 사진을 제공하고 명백히 틀린 사실이 나오면 바로 잡아주는 정도입니다. 사소한 문제는 개의치 않는 윤 전 총장의 대범함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검찰 생활을 오래 한 윤 전 총장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 사실처럼 확산하는 현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을 지켜보면서 입당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잠행이 길어지면서 한때 1위로 치솟았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등장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립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이 좌고우면하는 성격이 아니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공식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입당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민주당의 대척점에 있는 건 분명한 만큼 공식 등장 전까지 여야의 대리전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뉴욕 증시는 5월 고용지표가 기대를 밑돌았음에도 긴축 부담을 덜었다는 안도감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79.35포인트, 0.52% 오른 34,756.39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7.04포인트, 0.88% 상승한 4,229.8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9.98포인트, 1.47% 오른 13,814.49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된 5월 고용보고서와 미 국채금리 움직임 등을 주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11개 섹터 중에서 유틸리티 관련주만이 하락하고 나머지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중 기술주가 1.92%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고 통신과 임의 소비재 등이 각각 1.3%, 0.8%가량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1센트 오른 배럴당 69.7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한 주간 5%가량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72.17달러까지 올라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브렌트유도 한 주간 3.2%가량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 기대에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전 세계 원유 소비가 평균 하루 9,7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하루 평균 220만 배럴 늘어난 것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올해 3분기와 4분기 전 세계 원유 소비는 각각 하루 평균 9,890만 배럴, 1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산유국 모임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감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빈센트는 글로벌 정유 공장의 가동과 미국의 원유 순수입이 여름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유럽의 사회 및 경제 활동이 미국이 지난 1월에서 4월에 보인 것과 유사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고려할 때 정제 상품에 대한 수요는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쇼핑 대목이 시작되는 추수감사절에 또 문을 닫습니다. 월마트의 다코나 스미스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날 회사 블로그를 통해 추수감사절에 매장 문을 닫는 것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한 가지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월마트가 문을 닫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최대 명절에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바꾼 유통업계의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감소하고 백신이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대유행 이후 온라인 쇼핑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유통업계의 구조 변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성수기는 통상 추수감사절 이튿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지만 지난해 미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위주로 예년보다 이른 10월부터 사실상 쇼핑 시즌에 막을 올린 바 있습니다. 6월 4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부분적으로
토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면서 낮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낮 기온 오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77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8도, 6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2도, 밤 최저 56도입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지만 오후에 경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3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